근데 한쪽에서 약간 스탠스가 이거야. 외모는 한 30점? 몸매는 뭐 한 50점? 그래, 관리 잘했네. 얘기 나눠보니까 요거는 나랑 맞고 요건 나랑 맞지 않겠네? 요런 눈빛과 요런 스탠스로 막 질문해야 되는 사람 있죠.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기 전에 이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배려잖아요. 바로 물어봐. 연봉 얼마예요? 성과급은요? 서울에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자가는 구매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결정사에 네. 40대에 찾아오시는 회원분들도 꽤 있나요?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측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40대인데 재혼이다. 그러면은 뭐 너무 잘 나가는 거고, 그리고 40대인데 초혼이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매칭이 어렵다.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그럼 다 빠져나가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확률이 좀 적긴 하니까. 근데 만약에 초혼이신 분들이 재혼까지 연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것도 잘 얘기해야지. 혹시 재혼도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욕만 듣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네. 대표님들이 이분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진짜 결혼시키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을 결혼정보회사 선시장에서는 만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혼이 뭐예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초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혼기가 흠뻑 넘어서 꽉 찼다라고 해서 만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매칭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려고 한다. 상담 오셔서도 이 습성을 가지신 분들의 성향이 뭐냐면 와서 저를 막 가르쳐요. 혼내키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흥분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미팅에 나가서는 안 그럴까요? 소개팅 자리에 네. 벌써부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애프터가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팅을 나갔을 때는 사실은 호감 가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뭐 여행 얘기를 할지 취미 얘기할지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얘기,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기분 좋은 얘기들. 그런데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의 화법을 좀 보면요, 늘 나가서 상대를 가르쳐요. 혼내키고 옵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인 거네요. 네, 그럼 과거에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여성분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얘기를 했다, 조언을 했다, 또 우리 회사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너무 보기 안 좋다, 가르치려 들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사실은 본인도 한번 거울 보셔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동안이라고 착각한다. 이 얘기하면 되게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왜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되게 외모 동안이세요 이런 거 인사말로 하잖아요. 인사치레로 하죠. 근데 이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30대나 40대 초혼이신 분들은 웬만큼 관리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내가 괜찮으면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뭐 뛰어나게 예쁘다는 아니라는 거지. 괜찮다는 거지. 근데 이걸 막 착각해. 나는 또래보다는 맨 위에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시대의 30, 40대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진짜 이제 어른처럼 보이는, 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근데 요즘 30, 40대 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건데, 사실 20대 친구들도 보면 더 어려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게 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지, 너만 어려 보여,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난 이렇게 관리 잘 돼 있고 동안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나이가 어리고 자기 관리 잘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고 이런 높이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지. 상대는 본인을 동안으로 안 봐. 그리고 살짝 얘기 드리면, 이 동안이라고 착각하는 건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거울 보고 뭐라 그래요?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20대 못지 않은데? 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저도 사실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그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동안 아니야. 아저씨야. 그리고 특징 세 번째, 세상 물정을 너무 잘한다. 근데 물정을 너무 잘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려봤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다 아는 거지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려봤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요구한 게 더 많아졌다는 거지.
아니까. 네, 내가 이거 누려봤으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삶 그레이드는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이 정도 내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 사실 나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크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중심이 남자한테 조금 더 쏠려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이 정도의 삶을 누렸다라고 유추가 되잖아요. 그럼 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긴 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은 그 갖고 있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 보면은 조그만 것만 해줘도 막 깨르륵하고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이미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흥이 없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면접관처럼 군다. 이거는 뭐 되게 많이 아는 얘기인데, 미팅에 나갔을 때 남녀로서 호감 가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 약간 스탠스가 이거야. 외모는 한 30점? 몸매는 뭐 한 50점? 그래, 관리 잘했네. 얘기 나눠보니까 요거는 나랑 맞고 요건 나랑 맞지 않겠네? 요런 눈빛과 요런 스탠스로 막 질문해야 되는 사람 있죠.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기 전에 이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배려잖아요. 바로 물어봐. 연봉 얼마예요? 성과급은요? 서울에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자가는 구매할 수 있고요? 이런 얘기 물어보는 여자들도 되게 많고요. 또 남자분들은 성형하신 데 있으세요? 아기는 낳을 생각 있으세요? 아기 낳으면 그 이후에는 뭐 일을 더 하실 수는 있으세요? 첫 만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남녀로서 호감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쵸. 그거를 너무 무례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는 건 몰라도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면접 보러 나왔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옷부터 외모까지 막 지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 그 사람도 거울을 좀 봐야 돼. 본인이 상대방을 지적할 처지는 아니야. 그런데 막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목가에 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남자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남성분도 자기 관리 잘 되어 있진 않아. 이게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잖아요. 좋으려고 만난 건데 내가 상처받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니까 약간의 매너와 에티켓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없을 뿐이지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40대가 되면 당연히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배우자 나이에 집착. 서로 남자는 여자 연하 찾고 여자는 연하남 찾고 서로 40대인데 같이 안 봐. 서로 연하만 봐. 보통 남자는 연하를 찾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가임기의 여성을 찾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조금 어린 여성을 찾아요. 보통 마이너스 10살 이하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여자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이 커리어가 있고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요, 남자를 볼 때 남자 나이에 대해서 연하를 보되 남자가 아직 사회적 기반이 안 닦여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게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쌍방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하거나 등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만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오시는데요. 저희가 매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하는 배우자 조건을 물어보고 그거에 해당한 분들을 리스트업해서 추천드리는 건 맞으나 실제로 매칭이 돼서 1대1로 내 앞에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을 꼬실 수 있거나 그 사람과 연애가 시작되게끔 유도하는 건 본인의 스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어? 외모 플러스 그 다음에 본인의 스펙 플러스 그 다음에 어느 경제적이나 자산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게 서로에게 매력적이어야 호감을 느끼고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히려 여자나 남자나 나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보다 6살 또는 8살 연상 괜찮아요. 이렇게 보통 여자분들은 얘기하고요. 남자분들은 저 연상도 괜찮아요. 플러스 2살까지. 서로 생각하는 그 각자의 연상이라는 나이대 그 레인지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이에 대해서 예민하고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본인이 나이가 들기 이전에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지금 본인이 40대다 라고 하면은 이미 돌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선순위 한두 가지만 잡고 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다라는 게 뭐겠어. 상대방을 만나서 호감을 느끼잖아? 그러면 사실 일단 연애에 들어가면 되거든? 그런데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내 마음의 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해. 듣다 끝나. 근데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썸 타면 이런 부분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내가 이런 부분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노후 걱정 안 할 수 있을까? 혼자 100가지 생각을 해. 이미 결혼했고 이혼까지 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고민이 많고 돌다리를 두들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재고 따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냥 걱정 인형이 된다라는 거야. 거기서 끝나. 그런데 이 40대가 돼서 결혼이 힘든 이유가 왜 그러겠어? 과거의 피드백 때문에 그래. 내가 만났던 그 경험치에 따라서 그 경험이 부정적이었어. 과거의 연애가 예를 들어 치명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졌거나 내가 치열하게 매달렸는데 깨졌거나 기타 등등. 그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정말 방어 기제를 세워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스스로 다리를 붙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틀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깨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커플 매니저인 제가 얘기를 해서 만나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 그 여성분이 약간 단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 9가지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니까 대화를 나눠보고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네, 내가 안 좋았던 그 선입견이 깨져버리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 교제 이후 결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40대의 섹스가 어떤지 알아? 제가 다 만나봤어요. 더 잘 알아요. 대표님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냥 느낌으로 탁 와요. 그래서 리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본인이 리젝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누군가의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혼자가 편해짐. 혼자가 익숙해진 거지.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친구들하고 만나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싶으면 취미생활하고, 내가 돈 플렉스하고 싶으면 플렉스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 잔소리꾼이 없어지는 거거든. 너무 좋지? 그런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잔소리꾼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늘 추격하지. 어디야? 누구 만나고 있어? 언제 들어갈 거야? 이런 컨트롤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락 문제로도 막 싸우기도 하잖아. 오늘 하루는 정말 쉬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서운해하거나 그러면 어때? 가야 돼요.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피곤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게 나의 삶처럼 익숙해진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남성분이 45살이셨는데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집도 있으셨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여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끌림을 못 느낀다. 이 설레임이 느껴야 연락도 하고 싶고 만나고도 싶고 자기가 노력을 할 텐데 이제는 여자를 만나면 설레임이 없다는 거야. 주변에서 해주는 소개팅 아무리 나가봐도 내가 이 만남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품이 나고 차라리 집에 가서 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여자의 나이가 본인 또래가 아니라 훨씬 10살 이하의 연하를 만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나 소개팅 해줘. 예뻐?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근데 나이는 10살이야. 그러면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 알아서 만나. 야,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지인 소개팅에서 그게 어렵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온 소개팅으로 미팅을 나가봐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설레임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 오면 조건을 좀 맞춰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하에 좀 예쁘장하고 성격 밝고 그리고 학사 이상 나온 여성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 만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본인이 꼬실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해보세요. 밤낮 소개팅만 해주면 뭐해. 내가 원하는 조건에 여자가 막 계속 앉기는 해. 그런데 내가 꼬실 수 없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스킬이 없다 라고 하면요, 조건을 좀 풀거나 조건을 좀 유연하게 내려놔야 돼. 그 어린 여성분이 생각하는 마인드, 가치관과 이 남자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계속 싱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린 여성의 성향을 맞춰줄 수 있거나 내지는 조율이 가능하거나 라고 하면 만나도 돼요. 만나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잖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내가 조율할 마음이 1도 없다. 근데 어린 여자만 만나고 싶다. 그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임감이라는 무게. 남자분, 여자분 둘 다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따르죠. 경제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보통 가장이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좀 벌어와야 되고 생활비를 좀 유지해줘야 돼. 남자분들이 이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거든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내가 가정을 이끌었을 때 또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 생각하는 그 급여만으로 유지가 될까?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남자에게 경제 중심이 조금 더 무겁게 좌우를 해.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있을 땐 어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지, 1000만 원 다 써도 돼. 누가 뭐라 해. 저축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급여가 4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400만 원 가지고 이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부담감? 그게 이꼴 책임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또 가정이 생겼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대소사가 생겨. 만약에 제사가 있는 집이야. 그러면 어때요? 여자도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명절 때,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때 음식장만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여자에게는 그게 책임감처럼, 의무감처럼 와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어때? 난 그거 못해. 싫어. 나 해외여행 갈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 책임감이라는 부분에서의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짓누른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한다.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 연인에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 의무감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피로감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체력이 많이 딸리는 나이기도 하죠. 움직이는 게 힘들어. 그런데 예를 들어 여성분이 굉장히 연하야. 그리고 활동적이고 막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 물론 남자도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체력이 많이 딸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막 걸어다니는 산책 있잖아. 그것도 되게 피로감 느끼거든. 여자도 똑같아. 체력이 딸리면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어때? 특히 여자분들은 운동화를 주로 신게 되거나 낮은 굽을 신게 되거든. 20대 여자분들은 힐도 신고 스커트 입고 춥지도 않아. 한겨울에 남산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힐 신고 걸어갈 수 있거든. 산도 탄다? 의지만 있다면. 근데 40대가 되잖아? 불가능해. 아무리 이 남자 너무 좋고 꼬시고 싶고 막 그래도 못 타. 산 못 타. 힐 신고 걸어 다니는 거 불가능해. 그런데 이 체력이 딸리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야 돼요.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내가 연봉,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연할 때가 아니야. 난 일할 때야. 이렇게 해서 30대를 그냥 훅 보내잖아. 그리고 40대가 됐을 때 사회적인 조건이 조금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 체력, 그 다음에 연애, 결혼이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결혼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40대가 됐는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정보회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난 과거, 트라우마, 연애가 좀 어렵다, 결혼은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본인이 맘 먹으면 하는 거고요. 본인이 맘 먹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고 본인의 어떤 안 좋은 얘기만 할 거면 뭐하러 상담 받습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건설적인 얘기,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지, 내가 뭘 노력하면 되는지 자기 객관화 하셔가지고 커플 매니저를 자기의 조력자처럼 만들면요, 반드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영상만 시청하지 마시고요. 구독 꾹 해주세요.